제 주변의 지인들도 다들 산행이다, 국내 여행이다, 여기저기 놀러들 많이 가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나 모임을 못하고 지냈잖아요. 다행스럽게 요즘 규제가 풀려서 그동안 못 다녔던 걸 몰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에 없던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던데 저에게도 그 독한 바이러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많은 연세에도 잔병 치레 없이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던 분인데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정말 많이 슬퍼했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생전에 나름 잘해드린다고 애썼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 아쉬운 게 얼마나 많던지 못해드린 것들만 생각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별이 힘들었던 아버님이지만 예전에 그 아버님이 죽도록 미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모진 마음이 들었었기에 이별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람 정이 참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매번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제 사연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된 이년부터 우리는 좀 특별했어요. 저희는 부모님들끼리 먼저 인연이 생겨서 그 덕분에 친구가 되었는데 그때가 유치원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두 분은 모임을 따로 하게 되었고 가족 동반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시아버님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는 동네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죠. 유치원생일 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이후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성별이 다른 동갑내기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마치고 같이 집에 가자. 안 돼. 학교 마치고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그럼 나는? 넌 네 친구들이랑 놀아. 넌 뭐 맨날 다 쫓아다니냐? 워낙 어려서부터 붙어 다녔던 저희는 등교도 학교도 함께 다녔어요. 심지어 학원도 같은 곳을 다녔으니 어딜 가나 늘 붙어 다녔고요. 게다가 짓궂은 아버지가 놀린다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보디가드를 부탁한다고 하셨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니까 그냥 하신 소리를 그 사람은 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어딜 가든 저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껌딱지 안 따라오냐? 껌딱지 아니야. 먼저 가라고 했어. 걔는 참 할 일도 없다. 남자친구들 없대? 왜 맨날 너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아빠가 부탁해서 그래. 얘들아 어서 먹자. 떡볶이 다 식어. 그래? 얼른 먹자. 껌딱지처럼 너무 따라다니니 별명도 껌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딴에는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런 거지만 제 입장에선 친구들 보기도 민망하고 쪽팔리고 그래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면서 굳이 따라다니는 그런 순진한 남자아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행동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학교를 마치고 그날도 여자친구들이랑 간식을 사 먹고 늦게까지 놀았던 날이었어요. 노는 게 재밌어서 학원까지 땡땡이 치고 해가 진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길에서 불량한 남자 무리와 마주쳤어요. 지나다니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남자애들이라 빠르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일행 중에 하나가 제 손목을 잡아댔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가 뭐 했냐? 그러니까 얘 웃긴 애네. 치마 입고 살랑살랑거리면서 지나갈 때는 언제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놔주세요. 우리가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놀자. 어? 남자 서넛이 저를 둘러싸며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갔고 겁에 질린 저는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무서운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흘러내렸죠. 해가 졌다고 해도 가을이라 저녁 시간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홍지은! 진혁아, 나 여기 있어. 졸졸 따라다니는 게 귀찮기만 했던 단짝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곧이어 껌딱지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러자 불량한 무리들이 욕을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군요. 남자 어른까지 같이 나타나니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았어요. 겨우 풀려난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은아, 괜찮니? 진혁아, 아저씨. 저는 약 익숙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울음이 터져버렸고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 품이 그렇게 안락하게 느껴졌던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왔다가 멀리서 저를 봤대요. 워낙 거리가 있어서 스치듯 봤는데도 그 순간에 저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썰미가 좋았던 건지 감이 좋았던 건지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귀찮아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생긴 감정을 그 사람이 알아채는 게 부끄러워 좋아한다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난 몰래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의 사춘기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부모님께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사 안 갈 테니 나 빼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기도 했고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고 내 모든 추억이 그곳에 있는데 낯선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람과도 헤어지게 됐고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자취를 하겠다고도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던 날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를 맞고 저에게 인사를 왔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도 그 사람도 서로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봤고 차에 타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혼자 훌쩍훌쩍 많이 울었어요. 유별나다고 엄마가 한 소리 했지만 엄마는 제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중학생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사를 하고 한동안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부에 치여 조금씩 그를 잊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공부 스케줄에 좋아했던 감정도 수그러들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게 되었고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당장 중요한 입시가 눈앞에 있기도 했고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저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인연이기라도 한 건지 헤어지고 15년 만에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홍지은? 진혁이? 와, 진짜 홍지은이야? 정말로 맞아? 잘 지냈어? 그렇게 저희는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순간이 믿기지가 않아요. 이사를 하고 난 뒤 친구들 대부분 연락이 끊어졌고 그 중에 딱 한 명하고만 연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시기가 비슷하게 겹쳐져서 결혼식을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전날 다행히 퇴원을 하게 됐고 결혼식을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 결혼식을 가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15년 만에 재회한 그 사람은 결혼 전이었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 회상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어요. 3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제 기억 속에 있던 어린 날의 모습보다 훨씬 멋있어졌고 근사해졌더라고요.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린 날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한 번, 두 번 만남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저희 둘은 감정이 쌓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저도 그 사람도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 끝에 그가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엄마 얘기를 꺼냈어요. 나 대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정말? 왜 얘기를 안 했어? 아저씨는 괜찮으신 거야? 아버진 괜찮으시겠지. 뭐? 마음 아픈 얘기를 덤덤하게 하면서 왠지 아버지 얘기를 꺼리는 그였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가 얘기해주길 기다리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혼하셨어. 그것도 엄마랑 언니 동생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내 엄마가 되셨더라고. 그 사람 부모님이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다음에 재혼하셨던 말에 더 놀랐어요. 재혼하실 수 있지. 아버지 인생이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일찍 하셔야 했던 건지. 그리고 그 이모랑 결혼하신 것도 이해가 좀 안 돼. 그것 때문에 본가에 잘 안 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클 텐데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생각만으로도 그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의 재혼 이후 본가와 거리를 둔 그는 새 어머니와도 대면대면한 사이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앞으로도 친해질 생각은 없다면서 저에게도 시댁이라고 잘할 필요 없다고 딱 해야 할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의 본가를 찾았고 오랜만에 그 사람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었어요. 이야, 네가 지율이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너희들이 결혼을 한다니 내가 감회가 새롭다. 둘이 어릴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다니. 아이 참,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인사하거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아버님의 소개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니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는데 왠지 저를 보는 시선이 썩 좋지만은 않은 느낌이었어요. 마른 체형의 얼굴이 하얀 분이라 그런지 차갑게 느껴지고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진혁이가 온다고 해서 솜씨발이 좀 했는데 맛있게 식사해요. 결혼할 사이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건만 예비 시어머님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집을 나올 때까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아버님과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었고 저와 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식사만 하다 나왔죠. 지은아, 네가 우리 식구로 들어온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시간 끌지 말고 둘이 얼른 결혼해. 결혼해서 살 집은 내가 해줄 테니까. 아버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그렇게 날 세울 거냐? 애비가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참말 말고 받아라. 두 사람의 언쟁이 높아질 것 같은 낌새였어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왔죠. 그날 시부모님 되실 두 분을 만나면서 모르긴 몰라도 편하게 시댁을 오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 되실 분은 전혀 저와 친해질 생각이 없어 보였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결혼할 사람은 이 남자였고 그도 저에게 시댁 일은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말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제 결혼을 환영해 줬어요. 더욱이 아는 집안과 사돈으로 맺어진다는 것에 친정아버지도 만족해 하셨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빠르게 준비가 진행됐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인연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죠.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우리가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도 싶었고요. 아닌 척했지만 아버지를 신경 쓰는 모습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댁을 자주 찾아뵈려고 애를 썼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미리미리 챙겨서 며느리 노릇을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분위기가 바뀌게 했지 그렇게 여기면서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남편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나름 다가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님의 저를 향한 냉대도 계속 이어졌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번 주말에 같이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요즘 네 아버님 속이 안 좋으셔서 외식 안 하신다? 어머님, 샤인머스켓 사왔어요. 씨도 없고 달아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들고 오고.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면 집에서 잘 저축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낭비벽이 심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도 어머님은 하나하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뭘 해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보려고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잘 봐주실 거라고 여겼던 저희 노력들은 모두 헛수고 같은 일이 되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시댁으로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라 이런 제 속앓이를 다 얘기할 수도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던 찰나 저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기가 생긴 거죠. 지은아,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임신하니? 그래, 얼마나 됐다고 하더냐?
네, 아버님. 이제 겨우 2개월이래요. 2개월? 내년이면 볼 수 있겠구나. 늘 몸 조심하면서 다녀야 한다.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몸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남편도 저도 양가에서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뱃속 아이가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인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버님은 남달랐고 자연히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전화하거라. 내가 다 구해줄 테니.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거지? 건강하게 잘 낳기만 해. 내가 선물도 제대로 줄 테니까. 아버님은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 물건들을 집으로 보내셨고 아이만 태어나면 선물도 거하게 주실 거라고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나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뻤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표정은 굳어지더군요. 임신을 하고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때때로 보여드렸지만 시어머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고 가끔 제가 입덧을 할 때도 거슬린다는 듯 흘겨보셨죠.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움츠러들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가 보태봤자 겨우 화기애애해진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부을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님을 대면하는 게 싫었어요. 10달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은근히 바라고 계셨던 아들이 태어났고 초산인데도 엄마 애 많이 안 먹이고 수월하게 태어나줬죠. 아이는 날 때부터 머리가 새까맣게 나서 나왔는데 생긴 게 지 아빠 판박이었어요. 막 태어나 부은 얼굴인데도 아빠 얼굴이 선명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울었어요. 꺽꺽거리면서 우는데 다 큰 어른이 애처럼 우는 모습에 그 와중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내가 부모가 되는구나. 정말 감회가 남달랐어요. 제가 엄마가 되었듯이 할아버지가 된 아버님도 손자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나시는 듯 했어요. 아이고 요석 배불리 먹었는지 잠이 오는가 보구나. 하품하는 모습이 딱 지 애비 어릴 적 반박이다.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담담하다. 아주 쏙 빼닮았지. 할애비가 요즘